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에 첫 번째 맞이하는 미국 주식 시장 트레이딩 데이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렇게 즐겁게 마무리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좀 떨어졌고 올라갔는지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나올 어떤 경제 지표들이죠. 고용 지표도 나올 것이고요. 내일 나오는 연준 회의록도 발표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조금 관망하는 그런 추세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외로 좀 아침에 놀라웠던 거는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많은 폭의 하락을 했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12% 이상 하락을 했죠. 테슬라가 연일 거래량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사상 최고의 또 거래량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주 동안의 레코드를 봤을 때 가장 높은 지점으로 올라왔고요. 일단 달러가 올라가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애플 주가가 3.6% 정도 빠졌나요? 그러면서 지금 마켓이 $2 trillion 밸류 마켓캡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마켓 캡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랭크를 보면 애플이 아직도 1위긴 해요. 하지만 조금 모자른 $2 trillion 마켓캡에 조금 모자른 상황이 됐고요. 아람코, 사우디 아람코와 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사우디 아람코한테 시총 1위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미국의 자존심이 사우디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3.72% 정도에서 오늘 마감을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10년물은 한 3.5 정도의 3.5% 정도에서 안정세를 차릴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채권의 그 상한 폭을 조정하면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반영시키고 조정을 했으면 다시 미국의 어떤 연준의 금리 정책에 의해 가지고, 다시 제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은, 고용과 리세션일 것 같은데요. 고용 문제는, 일단은, 실업률이 4% 정도 되는 거를 연준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퍼즐의 마지막 조각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세션 자체는 크게 온다, 적게 온다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대부분 지금까지 흐름은 좀 작게, 가볍게 오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벌써 리세션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욕의 페드 프레지던트 윌리엄 더들리가 얘기한 거는 리세션은 곧 온다. 이미 곧 오는데 그렇게 심각할 건 아닐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오늘에 있었던 오늘 마켓의 대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성적표를 보면 역시 다우가 선전을 했죠. 다우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 보합세라고 볼 수 있죠. 마이너스 0.03% 정도의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75%, S&P는 0.4% 정도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하락을 했던 이유는 시총이 큰 종목들이 많이 빠진 거죠. 애플이 빠지고 테슬라가 빠지면서 그리고 에너지 종목이 빠지면서 S&P 많이 빠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상승한 종목을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 쪽이 오늘 상당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저 전까지 헤매던 구글, 메타 오늘 좋은 상승폭을 가져다 줬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광고 쪽에서 많이 마켓 쉐어를 잃었던 이런 종목들이죠.
그런데 틱톡을 미국에서 규제하는 그런 안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 그다음에 구글, 뭐 기타 등등의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오늘 금융주가 많이는 아니지만 은근히 상승세를 일으킨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인슈어런스 쪽도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페이팔은 매수 의견 상향 조정이라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 외에는 뭐 보시다시피 이 흐름세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가장 강세를 보였던 게 커뮤니케이션, 통신 쪽이죠. 통신.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통신 섹터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소폭 움직인 것들이 인더스트리얼, 리얼 에스테이트, 파이낸셜들이 좀 옮겼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자랑 관계된 종목들,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뭐 이자 돈을 빌려가지고 기업 경영을 해서 수익을 남기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즈니스들이 오늘 좀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올라온 거는 뭐 오늘 메타나 구글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작년 1년 전을 봐도요. 상반기 그리고 1분기 때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상당히 건실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냐면은 야 돈이 없어도 전화는 써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런 논리가 좀 돌아갔던 그런 게 살짝 기억나는데요. 오늘 시작을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강세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은요. Fear and Greed 인덱스 지금 한 Fear의 중간쯤 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정도에서 서포트를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연결되면은 그렇죠? 요 정도의 서포트를 받는 그런 느낌. 그래서 시장은 지금 참 홀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트렌드 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더 밑으로 빠질까? 사람들의 심리가 더 fear로 빠질까?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하고 있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을 보시면은요. 일단은 오늘 S&P 글로벌 매니팩처링 PMI가 나왔고요. PMI가 계속 50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거의 이것도 PMI도 바닥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PMI도 보시면요. 이 하락세가 좀 멎이고 이 상승세로 전환되기 시작할 때 주식시장도 같이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내일 11시에 가장 중요한 그 FOMC 미팅 미닛이 나오죠. 회의록, 의사 회의록에 이제 숨어 있는 내용들, 그런 행간 내용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졸트, 이 잡 오프닝이죠. 그 잡 오프닝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그런 지표들도 7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 다음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일의 주요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이 주요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일단 그 실업수당 그리고 ADP Employee Chang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Non-Farm Payroll이 나옵니다. 그리고 ISM에서 나오는 PMI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도 상당히 지표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경제 지표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오늘 빅스를 보시면요. 빅스가 드디어 갭 상승을 했습니다. 갭 상승을 해서 그동안 이 20에서 22 사이를 횡보하던 그 위치에서 22.64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104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104와 105 사이에 지금 횡보세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본의 금리 정책이라기보다도 일본의 그
채권의 변동폭을 조정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3.5 근처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 텐데요. 지금 그 단계가 위로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지금 대략 한 3.75 근처에서 일단은 연준 회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을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트렌드 자체는 아직도 하향 트렌드에 있고요. 일단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세로 간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점점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략 팬데믹 이전의 유가의 평균치를 보시면요. 대략 제 기억으로는 50불대였던 것 같아요. 60불. 50불과 60불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유가가 70불 밑으로만 내려와 준다 그러면 국제유가 자체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와 안정세를 동시에 유지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제유가는 어제도 잠깐 기사를 공유해 드렸지만 중국의 리오프닝 상황과 상당히 맞물려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S&P 종가 기준으로 지금 차트에서 어디에 있나 보면은 아직도 이 갭 사이였던 3,800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장중에 3,800을 놓치고 잠깐 빠졌지만 다시 끌어올리고 한 거의 뭐 반쯤 회복하고 시장이 마무리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트렌드 라인 자체를 깨진 않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우리가 이 상승 하향 트렌드의 저항선 그리고 상승 트렌드의 서포트를 지금 그 사이에서 유지하고 있다. 아마 요게 일로 빠질 가능성, 그 다음에 상승으로 다시 저항선을 터치할 가능성 두 개 다 열어둬야 됐지만 그런 것들이 요번 주 나오는 지표들에 의해 가지고 좀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나스닥 컴포짓인데요. 이거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쳐져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서포트를 지금 3번 터치한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서포트가 깨진다 그러면 지금 9,800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서포트를 받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래 봐야 또 11,200 정도 위치에서 또 리젝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은 1분기 실적 발표 나와야 되고 이번에 연준 1월에 회의가 결과가 나와야지 시장의 흐름이 확실하게 방향이 잡혀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테슬라를 잠깐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늘 12.24%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 볼륨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훨씬 강했어요. 매도세가 강했다는 거는 ask price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훨씬 많았다는 거. 그리고 거래량으로 봤을 때 또 사상 최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보는 이 지난 몇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2억 3천이죠. 2억 3천. 2억 3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230 million 볼륨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기록을 깼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단단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하락폭이 아직도 많이 열려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지금 85불, 57불까지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85불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갭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하락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까지 충분히 터치하고 리액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하향 모멘텀이 강해요. 지금 RSI를 보시면요. RSI로만 딱 봐도 지금 오버솔드 된 상황이죠.
오버솔드 된 상황에서 잠깐 올라왔다가 30을 치고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하향으로 가는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직 그 맥디나 그다음에 RSI에서 보이는 어떤 다이버전스도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흘러내렸는데요. 일단 애플과 테슬라가 지난 2022년 상반기에 시장을 이끌어오고 시장을 지켜줬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그 항복이 선언이 돼야지만 시장의 바닥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이 125예요. 123이네요. 123.1 정도 되는 그 지점인데요. 그 지점이 지금 첫 번째 지켜야 하는 그런 서포트가 되고요. 만약에 그걸 놓친다 그러면은 115불.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큰 갭이 있었던 100불에서 96불 사이의 레인지까지도 열려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것도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가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지금 구간대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가를 애플 기업 자체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락세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좀 더 빠질 그럴 상황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2주 사이를 봤을 때 거래량이 상당히 높은 거래량으로 오늘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이것도 1억 1200만 주 정도가 오늘 거래가 됐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또 애플도 지금 봤을 때 RSI를 봤을 때도 상당히 흐름 자체가 계속 하향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늘 뭐 괜찮다고 이렇게 보여진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메타 플랫폼, 그 다음에 페이팔, 그 다음에 뉴먼트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요.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 지점에서 한번 이 갭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5불 정도의 차이인데요. 오늘 그 부분을 채웠죠. 그래서 이거를 잠깐 넷플릭스와 비교를 하자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의 그 폭이 상당히 넓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렸고 수익적으로도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찬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채웠죠. 채우면서 마무리가 됐고 넷플릭스도 그림은 비슷하지만 상당히 그 주가의 폭이 작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한 방에 다 끝나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펀더멘탈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뉴스에 오른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갭 채운 것이 뭐 그 다음에 상승으로 가는 어떤 과도기가 된다기보다는 또 여기서 이제 확인되고 횡보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에 주가의 흐름 자체는 뭐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저점 이것도 보시면은 이 저점 확인하고 오늘 갭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실적도 그렇고 주가가 상당히 언더밸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저점 매수에 괜찮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뉴먼트 마이닝 같은 경우에 오늘 뭐 금은 지금 계속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갭 한 2불 정도 갭 차이가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보세요. 2불 정도 주당 2불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인슈어런스, 파이낸셜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 F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은행이고요. 그렇죠? 은행. 이거는 아직도 이렇게 하향세에서 전고점을 터치를 못했어요. 근데 이 보험회사 이쪽은
지금 거의 고점을 터치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CB, 이 숍이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스트롱한 그런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화장을 많이 한다며요. 이 얼타 뷰리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고요. 지금 재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거와 비슷하게 에스텔 로더 같은 종목도 상당히 많이 깨졌지만 지금 150일 평균선 여기서 베어리시에서 불리시로 전환되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이제 그 중국 리오프닝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스트롱하게 반등하는 그런 차트를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신다 그러면 한 주당 한 7불 정도 그 정도를 기대하신다면 이것도 확률적으로 좀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해서 잠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인사를 좀 하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을 웃겨드리려고 마이크를 안 켜고 또 떠들었죠. 새해 아침부터 간만에 또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색하네요. 우리 이승현님, 예, 많은 분들 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진짜 돈 잃지 않는, 제가 돈 많이 버는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돈 잃지 않는 그런 2023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누구야? 악동 JK님,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드리고요. 방송사고. 저는 방송사고 맨날 합니다. 방송사고 맨날 하고. 우리 레어님, 감사합니다. 얼마면 되겠어? 예. 그냥 제가 방송사고로 또 뜻하지 않은 여러분들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에너지 설명. 에너지는 오늘 빠졌는데, 에너지는 참 판단하기가 애매해요. 룻비어님. 에너지가 오늘 빠지는 게 정말 2023년에 대세적으로 흐름이 하락으로 가는 그런 이유로 빠지는 건지, 여지까지 주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에너지가,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다양하게 하셔야 되는 게,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에서 어떤 것들이 아직도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았는지를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거를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기회에. 롱이에요, 숏이에요? 에너지 롱이에요, 숏이에요? 에너지를 보시면은 잠깐 공부를 해보세요, 룻비어님. 룻비어야? 룻비어인가? 룻비어님. OIH 이런 차트와 그쵸? XLF와 XLE와 차트의 끝이 다르죠. 이 정유주와 그 다음에 필드 서비스주와 그런 것들이 지금 차트의 움직임이 달라요. 이런 발레로 같은 거, 발레로가 EAL인가? 아니야. BLO구나. 발레로 같은 거는 또 이렇게 차트가 움직이죠. 그렇죠? 그리고 슬럼버즈 같은 거는 이렇게 올라가죠. 얘네들이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정유주보다는 필드 서비스가 들어가는 종목들, 시추하는 종목들이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코드 회원 가입도 꼭 알려주세요. 디스코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좋죠.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무척 좋죠. 그리고 디스코드 회원으로 하셔가지고 좋을지 안 좋을지는 우리 디스코드 회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느끼는 바가 아니고 우리 회원님들이 느끼시는 거니까요. 디스코드 회원 가입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냥 제 채널에서 가입하셔서 링크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궁금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디스코드 회원 가입하셔서 뭐 여러분들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시고 저한테 질문도 직접 아무 때나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제가 보고 답변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열렸을 때 아침 새벽부터 함께 시장 보면서 차트 보면서 뉴스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나누고 뭐 얘기가 제가 없을 때는 조용히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질문이 있을 때는 또 바로 질문하시면은 대답도 드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신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 같으면은 그냥 유튜브에서 회원 가입을 하세요.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는 라이브의 링크가 멤버 커뮤니티 창에 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라이즌 차트를 한번 보자. 버라이즌은 어제 그 베런즈에서도 얘기를 했죠. 이거는 저점 매수예요. 거의 버라이즌은 지금 저점 매수를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올라갈지. 이것도 뭐 넷플릭스나 그 메타 플랫폼 같이 어떤 이런 흐름, 요런 흐름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가의 큰 폭의 상승세보다는 아마 배당률의 높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주당 한 4불에서 크게는 9불 정도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크게는 20%, 적게는 10%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 그런 거를 한번 기대하고 저점 매수 보는 거죠.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어떻게 보느냐? 테슬라의 펀더멘탈 자체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테슬라에서 얘기하는 어떤 가이던스 자체가 너무 높게 나와 있다. 지금 현재로는. 테슬라에서 그렇게 가이던스를 높게 잡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는 지금 같은 리세션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나왔던 얘기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월스트리트의 IB들이 뭐 물론 조정을 하고 하향을 하고 하지만 그런 어떤 뭐 언제까지의 뭐 몇만 대 생산을 하고 매년 50%의 매출 신장을 일으키고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의 어떤 지금 여건이 바뀐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조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어저스트가 된다 그러면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펀더멘탈 자체는 뭐 일단 캐시 많고 그 다음에 지금도 40%가 늘었어요. 근데 기대가 50%니까 주가가 떨어졌다. 좀 이유가 웃기죠. 그리고 천연가스는 롱텀으로 모아가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재를 롱텀으로 모아간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원자재는 트레이딩 하세요. 원자재는 트레이딩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내추럴 가스를 롱텀으로 모으신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추럴 가스나 그런 것들은. 이런 거 원자재 같은 거는 한 방에 이거는 수급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다가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항상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원자재는. 그러니까
천연 개수를 모은다? 그거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들이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클로징 벨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이제 또 내일부터 또 애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또 클로징 벨을 꾸준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가능한 시간에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회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는 유튜브 채널로 가세요. 미국 아재 미국 주식을 가셔가지고요. 여기 딱 보시면은 뭐 전화로 가시던 어디든 가시던 조인을 누르시면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